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좌파 충균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형사고발을 하면 그 실익은 어떨 것이냐, 이거는 뒤에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문희상을 형사고발한다고 해도 이것이 결론이 나오는 것은 내년 총선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을 안 해놓으면 그것대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그냥 봐주서는 안 되거든요. 완전 불법이 명백한 사안을 문희상이 다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들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국당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피켓 이름이 아빠 찬스 아웃입니다. 문희상이가 자기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24일이죠. 범여권 이른바 4+1 군소정당의 선거법 합의안을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제 의사진행이죠. 대해서 형사고발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중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쩌면 속도가 좀 나올지 모릅니다. 판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가 이 재판을 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무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속도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로텐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좌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자,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요 두 건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이와 아울러서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요거는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 국회 내에서는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 형사고발도 검찰이 이걸 접수해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까지 글쎄요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망설일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발이 접수되면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속도가 제일 빨라지는 거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게 속도가 제일 빠를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면 됩니다. 기각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죠. 그러나 그 법원의 판사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받고 의장이 책무를 져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의석수로 볼 때 총선이 지나고 나서야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 때 만약에 한국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희상이 저지르고 있는 저 불법 의사진행, 저거를 막을 수 있는 카드로는 지금 이제 이런 거라도 제출해 놓아야 합니다. 의석수 108석의 한국당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법제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건 솔직한 판단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 공정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이제는 더 야비해졌다면서 문 의장의 파렴치한 의사진행은 역사의 죄니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문 의장의 저런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의사진행은 우리 모두 기억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별이 될 겁니다. 문 의장이 어떤 정도의 의회 독재, 국회의장 독재를 저질렀는지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이것을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거 빨리 제출하고 율사들을 모조리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한판 겨뤄볼만 합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문희상을 저지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겁니다. 진작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제출하고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원래 받고 빠르면 일주일 내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빠를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죠.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달라붙어야 됩니다. 한국당의 율사가 법률가가 한둘입니까? 전부 다 달라붙어가 여기 붙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또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총선에도 굉장히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국당 이번에 기왕 내뱉은 말이니까 제대로 책임지고 한판 붙어주십시오. 그리고 심재철 의장은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희상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거 완전 불법입니다. 이걸 들고 바로 가처분 신청에 가면은 어쩌면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거다. 문희상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 참으로 추하다면서 문희상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신유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다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 찬스를 쓰려는 것 삼척 동자도 다 안다. 우리는 더 이상 문희상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문희상은 지난 23일 오후 7시 57분쯤 개의를 선언한 직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재철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됐지만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장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 이런 걸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장한테 주어진 어떤 재량사항이 아니고 재량권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 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형사재판 붙여가지고 마땅히 형사고발해야 되고 언제가 되더라도 이게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되고 시일을 걸리겠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게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고 제일 빠른 게 가처분 신청이라고 그랬죠. 이 가처분 신청 빨리 해가지고 최단시일 내 판결을 받아내 봐야 됩니다. 물론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그 판사가 또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에 찬반 토론을 신청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법상 규정이 명백한데도 의장이 임의로 거부하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발은 무시됐습니다. 회기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장의 방침에 따라 토론 제한 시간 5분이 지나서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마이크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것 역시도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후 다음 토론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진입을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다가갔고 뭔가 속닥거렸겠죠. 그래서 문희상 의장은 토론 종결 요청이 들어와서 종결한다 하고 의사봉 땅땅 두드리고 그리고 선언한 뒤 갑자기 회기 결정의 건 표결에 돌입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자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이 일제히 의장석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빠 찬스 아웃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 사퇴, 아들 공천, 무제한 토론 등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시죠? 문희상 아들이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공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희상이 이렇게까지 공적을 세워놓으면 완전 충견 노릇, 충실한 강아지 노릇을 하면서 공적을 세우고 있는데 안 줄까요? 문희상 아들은 아빠의 도움으로 추악한 아빠를 둔 덕분으로 아마 공천받게 될 겁니다. 의정부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제발 문희상 아들이 공천되면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거기다가 문희상 의장은 오후 9시 40분쯤 돼가지고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싹 앞으로 당겨가지고 바꿔치기를 싹 하면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권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건 표결에 붙이나 마나죠? 자기네들끼리 표결하는 거니까. 그래가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의사 일정 변경이 의결되자 문희상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말도 안 되는 기습상정입니다. 27번째 안건을 바로 가져와가지고 바로 기습상정해버립니다. 법도 없고 막 무대법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정되었으니까 한국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필리버스터 시작해야 되겠죠.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4+1 야합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위헌으로 규정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죠. 심 원내대표는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대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 선거라는 기본 원칙, 대한민국 선거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이 보장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여당과 제1야당 표를 합하면 약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 누구 표는 계산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돼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것 역시 헌법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이 어떻다고요? 전부 다 문재인이 임명한 좌파 성향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봤자 이것 역시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이 책임을 지어 놓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해야 됩니다. 또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야합안을 규정하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을 향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저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이 추태가 정말 부끄럽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런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안입니까? 이 안건은 바로 베네수엘라, 레소토 이런 독재 국가들이 하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독재 국가들이 하다가 한 번 하고 다 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 번 하고 다 버린 그런 선거법을 가져다 놓고 개혁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이고 개혁이라면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아무 데서도 안 하나요? 왜 독재 국가들이 한번 해보다가 이거 완전 블랙 코미디 같으니까 버려버린, 지금은 쓰지도 않는 이런 제도를 가져다가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고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민주당, 그러고도 민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정당입니까? 당명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재 정당으로. R&B 진짜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